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2020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 제가 논평을 할 제목은 추미애의 랍시고 강연과 최소원 씨죠. 부제는 돌쇠, 윤석열은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이겁니다.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정치판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번 자유롭게 들어봐 주십시오. 정치란 건 항상 상상력으로 풀어가는 거니까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막아준 1등 공신이었다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그가 없었으면은 여권의 잠룡들은, 엎드려 있는, 물에 있는 용이죠. 잠룡들은 문 대통령을 능멸했을 것. 이거 생각해 보신 분들 없죠? 저희 관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는 최재형 감사원장 연출, 윤석열 검찰총장 주연의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한판 연극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우선 한번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일 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이제 조미연 부장판사가 쓴 판결문,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휘권이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똘마니가 아니다. 이라니 분명히 했습니다. 야, 지휘권이 있다. 그렇다고 네가 종 부리듯이 검찰총장을 그렇게 부리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이게 중요합니다.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야, 이게 핵심입니다. 네, 큰 틀에서 법질서를 지켜야 할 때,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될 때, 인권 보호할 때, 이런 큰 덩어리를 할 때만 장관이 검찰이나 검찰총장을 지휘하라.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경우만 하라. 최소한의 경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네, 이건 추미애 장관에게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한 거죠. 우리 조미연 부장이 자료 보니까 67년생으로 나오더라고요. 추정가는 58년 개띠를 알고 있습니다. 뭐 띠동갑 조금 모자라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나이 50 넘어가면 비슷비슷하죠. 우리 조미연 부장이 정확하게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자, 조 부장은 부하 논란, 검찰총장은 장관인 나이 부하다라고 하는 추 장관이 주장했던 그 논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부하냐 아니냐가 이번 사태의 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부하냐 아니냐, 바로 이거는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추윤 배틀에는 이러한 감정적인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사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윤 총장 표정도 한번 봐주세요. 사진에서 좀 밝아졌죠. 12월 1일 날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자, 이거 알려지자마자 윤 총장은 바로 집을 나와갖고 40분 만에 대검에 출근했습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던진 일성이 모든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걸 참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욕입니다.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왜 공직자와 헌법 정신, 법치주의를 강조했을까요? 검찰총장 직무에 돌아오면서 말입니다.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랍시고 사건, 랍시고 사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슨 뭐 영어 같은가요? 뭐 아랍말 같은가요? 뭐 별거 아닙니다. 조미연 부장도 랍시고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랍시고 사건을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듣는 순간에 아, 그거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저도 지금 입을 나불나불 많이 떠들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불이죠. 불. 자나깨나 불조심. 그리고 자나깨나 조심할 게 이 입조심입니다. 입.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만악은 이 세치회에서 나옵니다. 저도 입을 많이 쓰는데 저도 많이 화를 당합니다.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참지 못해서 만악을 불러들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랍시고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6월 25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을 열었습니다.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죠. 그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혁신 포럼을 했는데 그날 6월 25일 날 추미애 장관이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그때 한참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이 시끄러웠습니다. 예? 검언유착이라고 몰아붙여서 아주 거짓되게 몰아붙인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그 사건입니다. 그때 그때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한동훈 검사장하고 우리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서로 유착이 돼서 어떻게 꾸미려고 했다. 이거를 꾸미려고 한 게 검찰이었죠. 그게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검언 유착이 있었다고 추 장관은 보고 거기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왔던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 장관이. 저는 검찰청법 8조의 근거에 뭐 검언유착 사건이죠. 이 사건을 대검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아까 조미연 부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신이 검찰총장이 돼야지. 하나하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장관의 지휘권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하는데 본인이, 이게 윤 총장입니다. 다시 지휘를 해서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가 하라고 했다. 인권부는, 서울지검 인권부는,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밖에 없고 인권부장이 지난 3월 인사로 비어 있어 공판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공판부장이 바쁜데 직무대리 빈자리를 지휘하라면 되겠냐. 그 자체가 틀린 지휘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가만히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신입생들, 대학교로 치면 1학년생들, 초선위원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 자기 속을 막 드러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지휘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누군가 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휘를 하지 않고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그 다음입니다.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장관이 내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자기가 지휘한답시고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 제지시하겠다라고 했다. 이거 무슨 뭐 저희 신문사에서 수습기자 불러놓고 부장이 막 닦아세우는 것처럼, 부장도 이렇게 안 하죠. 뭐 캡이나 이렇게 할까? 이건 뭐 30대 초반의 기자들이나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검찰청법에 제지시가 없다. 제지시라는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제지시를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상당히 표현 자체가 좀 모욕적으로 들리죠. 밑에 계신 분들이 잘 알아듣고 장관이 엄청 화를 내면서 제지시를 내린대요 라고 했다.
그것도 검찰의 치명적인 모욕이다.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말을 안 들어서 제 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추 장관은 장관 지휘권을 근거로 윤 총장을 비난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거의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듯이 초선 의원, 신입 국회의원 앞에서 자랑삼아 강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연은 전임자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자신은 차원이 다르다. 조국 씨는 윤 총장보다도 대학교는 후배죠. 한 3년 후배고 자기는 윤 총장보다도 나이가 많고 사시도 빠르고 그리고 거물급 장관이니까 내 말 들어라 하는 오만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26일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사를 지시하고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습니다. 좌천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가슴이 뭘 품었겠죠. 이렇게 강연에서 추미애 장관은 제 지시를 얘기했는데 그 제 지시는 이행이 됐습니다. 이행됐다고 추 장관도 강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언젠가 하면 KBS가 확인해서 보도했는데 4월 2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검사장급 검사,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과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다시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KBS가 확인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시는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의 공문으로 전달됐다. 이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제 지시를 내는가 하면 대검은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지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제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 보고를 했을 때 법무부는 처음 보고를 했을 때 대검의 보고는 당사자의 입장만 담겨 언론에 보도된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서 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지금 보게 되면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유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진웅 부장이 무리하게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하려다가 몸싸움을 해갖고 무리를 일으켰죠. 지금 상당히 큰 무리를 일으켰죠. 한 검사장은 구속도 안 됐고요. 이동재 기자만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동재 기자의 구속이 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동재 기자는 상당히 기자 정신에 충실했어요. 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한 유시민 씨가 신라전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 강연에서 강연비를 얼마나 받았냐, 무슨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신라전의 전 대주주이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씨 측근을 압박했다가 그 측근으로부터 거꾸로 당하면서 검언 유착으로 몰려서 구속이 된 거죠. 추윤 배틀 이면에 이동재 채널A 기자 구속 사건이 있다는 건 주목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언론의 입을 닫아놓고 이 사건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추 장관입니다. 이 추 장관이요, 국회의원을 할 때 술에 취해가지고 유명한 사건이 일으켰죠. 기자들이 오니까 거기 동아조선 기자가 있으니까 동아일보 뭐뭐 같은, 조선일보 뭐뭐 같은 뭐뭐라고 이렇게 아주 험한 말을 했었죠. 아주 사주와 기자를 아주 욕해를 했습니다. 그러한 추 장관은 이게 이제 그분이 동아조선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겠죠. 네. 그래서 이동재 기자 사건을 가지고 검언 유착이 있었다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지 못했으니까 유착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거꾸로 갔습니다. 반대로 이 이동재 기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죠. 특정한 언론의 수사 정보를 흘려서 이걸 검언 유착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터져 나왔어요. 아, 이게 이쪽에 왜냐하면 잘못된 걸 줬거든. 그래서 검언이 서로 또 이 특정 언론하고 검찰이 짰구나 하는, 짜갖고 이런 보도까지 나오게 했다는 검언 공작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나 그 특정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검언 공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재 기자 사건을 상당히 지금 큰 사건으로 보고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별도로 하나 섹터를 만들어서 제가 쭉 모아놓고 있거든요. 아마 이 사건은 이 정부 말기나 정권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전형적인 언론 탄압, 공작 정치, 언론에 대한 대언론 공작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랍시고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나갈 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발표하고 나갔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윤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야당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 공격을 합니다. 여당에서 당신은 선택적 정의에 따라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이다. 그러한 질문 자체가 선택적인 의심이다. 과거에는 저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러는 건 선택적 의심이다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여당의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나는 오로지 팩트만 보고 가는데 너희 편을 안 들었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비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을 겨냥해서는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라임 사건 등을 얘기하는 거죠. 관련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쥐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로 비상식적이다. 수사권 발동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는 정상모략이라는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네. 그 전날 추 장관은 성찰과 사과를 하라 그랬는데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심한 발언을 하죠.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총장의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맞죠? 맞죠? 별도로 독립된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이 확실하다며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해도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할 수 있느냐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임기를 지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서 검사, 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총장 가족, 그 다음에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위는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오로지 검사로서 팩트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통안의 한마디를 합니다. 통절한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통쾌? 이렇게 얘기했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21대죠. 21대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안 나가. 대통령이 나 신임해. 그리고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윤석열 씨의 하나의 공직자 관이죠. 자,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죠. 그러나 판사 짧게 하고 정치를 너무 오래 했죠. 그리고 동아와 조선일보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있고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검찰이 잘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검찰이 정권의 개, 그 다음에 엉터리 수사하는 거 수없이 저도 고발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이렇게 잡는 건 또 아닙니다. 지금 추 장관은 언론과 검찰 무릎 꿇어 내가 정의야 이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추 장관은 지랍시고라는 말을 하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앞에서 두 회사의 사주와 기자를 그렇게 욕을 하게 되죠.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랍시고 강연이 보도됐을 때 윤 장관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치인이면 정치인이지 뭐가 대단해. 팩트만 보고 갈게요. 공직자로서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을 우습게 보는데요. 저도 이런 발언하는 건 추 장관은 저도 대단치 않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술 좋아하고 그렇게 브라이트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조미연 부장이 따닥따닥 집어서 얘기하죠. 근데 저거 이미 다 세상에 아는 평검사들도 아는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추 장관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죠. 그래 놓고 아차 해갖고 어떡합니까? 삼보일배로 한 사람. 결국 생각이 짧은 사람 아닙니까? 자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던지는 모습 아니었나요? 삼보일배.
그리고 아들의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하도록 애를 썼고, 그러한 아들이 군부가 문제가 됐을 때 아들을 지키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인이고 한국을 이끄는 리더입니까? 그냥 보통 엄마 수준이지. 그리고 지금 와서는 윤 총장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는데 감정을 다 드러내잖아요. 랍시고 하면서. 자,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추장관을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믿어주고 있을까요? 필요할 때만 쓰겠죠.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는 걸 한번 가설로 풀어보는 겁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 후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권의 잠룡들은 압승 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들의 행동이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추윤 배틀 때문에 못하는데 만약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각 여당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싸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8룡, 9룡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은 힘을 잃어서 레임덕으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문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만드는 거는 야당이나 국민들이나 뭐 언론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 차기 주자들이 세력을 막 모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니까 대통령이 허수아비게 되는 거죠. 자, 타계한 박원순 시장하고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두 사람이 친했다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이 야당할 때 야당을 가장 많이 지원한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거꾸로 어떤 보온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 시장이 타계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장을 치렀는데 그건 상당히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권을 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정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아이고 그러셔야죠 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했더라도 그게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내가 내 아들을 태자로 세우는 순간에 내 황제인 나는 권한이 있는데, 에? 그건 권력의 상식입니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요, 야권이나 국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차기가 나야 하는 순간에 차기로 모든 권력은 가는 겁니다. 문 대통령 허수아비 만드는 것은 여권의 잠룡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잠룡행 중에 하나의 대표가 박원순 시장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문 대통령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총선 이후에 여권 잠룡들이 우길승천하고 올라올 때 그걸 제어할 수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고 봅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등 수사하면서. 이런 고려를 딱 하면은요, 지금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이 1위다 하는 이 언론과 정치권의 해석은 완전히 오해가 됩니다. 윤석열 씨는 지금도 정치에 뜻이 있다고 밝힌 적이 없고요. 여론조사할 때 자기 빼달라 그랬었습니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윤석열 씨는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고 문 대통령한테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1대 총선이 있은 후 문 대통령은 당연히 레임덕을 의심했을 거예요. 압승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권력 누수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절에 가면 그 호법을 하는 사천왕이 있죠. 사천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천왕을 네 사람을 시켜서 하면 그는 여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결국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그 모든 화살이 날라옵니다. 근데 윤 총장은 누가 봐도 문 대통령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해서 잠룡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윤 총장을 그대로 뒀다라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이런 가설을 세워보자 이겠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세우면 어차피 검찰은 날릴 거니까 그때까지 조자랑 헝칼스지 두자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윤 총장을 여권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추 장관은 그 기세를 업어서 윤 총장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여권에 열망을 얻고. 그래서 인사권을 이용해서 윤 총장 측근들을 다 잘라내고 자기 사람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걸 문 대통령 모른 척 했어요. 그걸 개입하게 되면은 오해가,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기 두는 추연 배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레임덕을 피했다는 거죠. 이거는 권력을 잡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세력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균형 속에서 자기가
주도해 가는 건데 문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가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 장관의 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추 장관은 이제 당대표를 지내고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럼 다음 꿈이 뭐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과 총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대통령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중간 단계일 뿐이고.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혀야 되죠. 그러려면 여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 추 장관은 여당에서 자기 세력이 있나요? 여권의 핵심이 문바들의 지지를 받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문바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죠. 문바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윤 총장 찍어내기 아닙니까? 그걸 위해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치윤 배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가장 다수 세력이 문바라는 건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낙연하고 이재명 씨가 여권의 차기 후보로 다투고 있는데 더 유리한 게 누굽니까? 나선다면. 이재명 씨는 경상도 안동 출신이지만 TK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TK로 볼 생각도 안 해요. 이낙연 씨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 광주 일고를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 호남 지역은 거의 석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낙연 씨도 머리가 좋죠. 물론 동아일보 출신이라서 제가 특별히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려면 문바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고 있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씨 국정조사를 국감을 하자 그랬다가 국정조사를 하자 그랬다가 그게 잘못되면 윤석열 씨한테 자유발언할 기회를 주니까 수사를 하자는 식으로 막 돌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씨는 뭐 마구 가는 사람이고, 그는 아예 문바를 의식하지 않고 좌충우돌에 주목을 끌지만 어쩌면 경선을 앞두게 되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추 장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탄핵을 추진했다가 노빠한테 걸려서 되게 호되게 혼났고 삼보일보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한 추미애를 지금 노빠의 후에 문바들이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바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추 장관은 노력하는 겁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그리고 또 이분은 동아와 조선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게 자기 몸에 배 있어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바의 지지도 받아야 되니까 추윤 배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던 거는 그것이 또 그 싸움 자체가 자기의 레임덕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문바를 문 대통령이 착착 주의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문바들의 요구를 문 대통령이 가장 잘 수용하고 있어서 문바들이 오히려 아바타처럼 문 대통령을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이거는 실권이 자기 세력이 없는 문 대통령이 문바와 잠룡들을 견제하고 하는 그런 걸 세력 균형을 잡아서 권력을 잘 이끈다는 그런 전제로 한 가설입니다. 이건 문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하고 이승만 정도 대통령 되는 그러한 노련함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분석이죠. 자, 또 하나의 분석은 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추 장관은 심하게 오바를 해버렸고 윤 총장은 그냥 공직자의 철저한 사람이다.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또 하나의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찍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검을 납치고 연설까지 했으니까 오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너에 몰려버렸어요. 국민 밑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검찰 개혁은 까맣게 잊혀져 버렸죠. 지금 와서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속아 웃을 겁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다 물 건너갔어요. 그만큼 추 장관은 오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버를 했는데 그게 지휘권이었는데 조미연 부장이 싹 정리를 해줬어요. 아주 회심의 한 방을 추 장관한테 먹였죠. 자, 그리고 문바들을 한번 봅시다. 이 문바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조홍천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죠. 그 후에 그분은 문자 폭탄 받았어요. 문바로부터. 문바들 뭐 각 방송사에 댓글 달고 뭐 하면서 대단한 위력 발휘합니다. 정성호 위원장도 추미애 장관이 하도 발음하니까 그만 좀 하시라 그랬다가 역시 같은 꼴을 당했고요. 그런 문바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걸려서 외통수에 걸려버린 게 추미애 장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서 12월 4일 날 윤석열을 징계할 걸로 보입니다. 그 증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바로 임명한 걸로 유추한 해석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문 대통령이 참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이 사표를 냈다가 반려를 다시 회수하고 한 사람은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 2, 3, 4차장. 이건 뭔가 하면 이분들이 징계위원으로 차출될 거다 안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태는 뭐냐? 문 대통령이 지금 윤 총장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권력 누수가 심해진다고 보고 부활한 윤을 쳐내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죠. 이게 또 문바들의 요구인데 거기에 문 대통령이 부응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윤석열 씨는 그 양반은 결혼도 늦게 해서 자녀도 없고 또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돈도 풍족해서 뭐 이렇게 부정한 것도 안 하고 술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서 의외로 사람이 담백해요. 뭐 복잡한 생각도 없고 정치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검사인 거가 제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특별히 약점이 없어요. 부인하고 뭐 장모 얘기 나오는데 뭐 글쎄 그 정도죠. 자, 그런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먼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징계에 열어서 결정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추 장관이 보고하면 대통령이 해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집니다. 후폭풍을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추 장관이 맡던 태풍을 문 대통령이 맡습니다. 12월 4일 날 징계에 연다는 건 이러한 수순으로 간다는 건데 그렇게 해임 들어간 순간에 윤 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 원칙에 충실했던 윤 장관은 마음 놓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총장 찍어내고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게 정부 여당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용히 윤 총장을 불러서 술이나 식사를 하면서 좀 나를 위한 이거는 이제 과거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백을도 주면서 도닥도닥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윤 총장은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진 사퇴한 윤 총장도 문 대통령을 배신하지 못할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이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나 그 독대를 해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임무를 다 끝까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엔 문 대통령 얼굴은 확 깎이는 겁니다. 그러한 윤 총장이 나가서 폭탄 선언을 하는 순간에 문 대통령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못 쓰는 거죠. 이 사람을 딱 불러 말로 제압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김대중, 김영삼 씨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영삼, 김대중한테 독대를 하고 했던 분들은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총리분이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던데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싹 언론에 다른 걸 내. 참 YS, DJ 그럴 수 있어 얘기하는 걸 몇몇 총리 지사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의 명예를 확 깎아버리죠. 근데 박정희나 전두환, 이승만은 그렇게 특히 이제 박정희, 전두환은 그렇게 명예를 깎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게 아무나 못하죠. 문 대통령은 소심해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을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바들은 문 대통령을 붙잡고 아바타처럼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흥미로운 건 한 닷새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추윤 배틀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하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회의에서 자기 앞마당에서 소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 독대라는 정면 승부로 윤 총장 좀 나가주시오라는 말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징계위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 양반의 그릇 크기입니다. 자, 크게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때문에 위기를 맞을까요? 윤석열 총장 때문에 위기를 맞을까요? 이게 하나의 관점인데 추미애 장관으로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윤 총장 때문이라고도 봅니다. 윤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의 공직자 상을 보여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리를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양반의 공직자 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움직일 때 남재준 안기부장도 국정원장도 몰랐다. 뭐 검찰도 몰랐다. 경찰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제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맞았는데, 똑같이 이 돌쇠와 같은 단단한 공직자상을 가진 윤석열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위기를 맞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당황해서 못 나왔어요. 7시간 만인가 나왔죠. 그걸 놓고 민주당은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자, 추윤 배틀이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윤 총장을 막 난리가 벌어졌을 때 문 대통령은 닷새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회의에 나와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강한 톤이 아닌 걸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훨씬 더 소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자기네 사이트에다가 박근혜 미안합니다 글을 썼죠. 뭘 해보니까 박근혜가 올이 났고 뭘 해보니까 썼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그릇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전승절까지 가서 중국을 쫙 하면 시진핑하고 연애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중국에 착 가까이 접근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걸 북한이 전승절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막 난리를 치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중국이 할 수 없이 북한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배신했다고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탁 돌아가서 사드 배치 결정하고 일본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딱 중국에 한 방 먹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거꾸로 한한령 내리고 우리 공격하고 하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먼저 선방을 때린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베를 계속 긴장시켰다가 마지막에 위안부 합의하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잘 받아냈잖아요. 단호하죠. 세월호 사건 때도 7시 만에 나타났죠. 문재인 대통령은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까지 만들었지만 결론은 뭡니까? 실패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심한 반발로 한중 관계가 깨졌을 때 한일, 한미 관계를 강화한 박근혜처럼 확 돌지도 못해요. 위기에 대응하는 거 보면 상당히 느립니다. 추윤 배틀이 이렇게 커지도록 검찰 개혁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그럼 문 대통령은 노련한 정치인이기에 추윤 배틀을 통해서 레임덕을 막은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권력 누수를 피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문 대통령보다 훨씬 단호하고 재빨리 움직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사태가 커지니까 수습하지 못하고 탄핵이라는 위기를 맞았는데, 문 대통령도 그럴 수 있다. 어쩌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사람의 위기는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문바들도 문 대통령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비난전이 일어나겠죠. 내년 보궐선거가 그런 계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를 놓고 지금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때 조성진 사회이사, 경성대 교수, 이분이 반대했죠. 이게 지금, 그때도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터져 나옵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2월 4일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다. 물론 다수로 징계로 가겠죠. 근데 그 누군가가 징계에 반대했고 그분이 난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먼 훗날 징계위회가 거꾸로 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한수원 이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내가 진건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들이 사표를 냈다 발려했다 이런 사건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자, 월성 1호기 수익성 조작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이 444건의 문서를 없앴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 검사들을 긴장시키려고 봅니다. 이미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감찰을 할 때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게 삭제됐다라고 딱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미 문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해임으로 가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일들은 저는 최재형 연출 윤석열 주연의 드라마라고 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대단한데 이 양반이 윤 총장보다 더 지독한 공직자상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대단합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은밀하게 공직자상인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심어줬습니다. 그가 만들어서 검찰에 준 참고 자료를 보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바보죠. 그리고 440건의 문건을 없앴다는 걸 밝혀내는 순간에 그걸 보고도 수사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 밝혀내서. 그러니까 검찰이 뛰는 겁니다. 이렇게 공직자는 어때야 된다는 걸 딱 감사 자료로 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직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최재형, 윤석열 두 공직자가 문 대통령 정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네. 제대로 하니까 문 정부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최재형 연출 윤석열 주연의 공직기강 바로 잡기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쳐야 한다는 단순한 검찰관을 갖고 있는 윤 총장이 검찰과 언론의 전폭적인 지식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 정부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결정할 때 윤 총장은 아마 이대로라면 바로 소송을 걸어서 문 대통령의 해임 결정도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는 현재 대통령 꾸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임기를 채우든 뭐든 그렇게 나오게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윤 총장을 트로이 목마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그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거, 추미애의 랍시고를 주목하십시오.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자나깨나 입조심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자신의 막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욕구가 있어도 말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누가 추 장관만 이거 보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랍시고 지휘랍시고 이러면 추 장관 기분 좋겠어요? 이 간단한 지혜라도 우리는 배우고 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추 장관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서 끝까지 싸우려고 할 것이다. 이 끝까지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끝까지란 건 원래 없는 건데. 자, 싫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렬하고 그릇이 작다는 뜻이죠. 어떤 타협을 패배로 여기는 것은 여유와 실력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막 이래야 됩니다. 선명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용렬하다, 여유와 실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지고도 이기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하나 물러섰다가 덮치는 방법도 있고. 자, 이런 판으로 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심하니까 여당에게 별로 도움이 없을 것이다. 네. 문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대범해야 되는데 겁이 많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최순실과의 박근혜 정부, 윤석열과 문재인 정부 관계를 잘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만든다면 추미애 장관이 초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 전에 추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요. 윤석열이 트로이 목마다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을 찍어낼수록 오히려 문 정부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징계를 앞두고 벌어지는 하나의 정치판에 대한 저희 관점이고 제 논평입니다. 고맙습니다.